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GTLF라는 어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사실 좀 감회가 새롭네요. 불과 몇 년 전 같았는데 꼬아 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진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토익 강의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레벨을 달성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토익이 싫다는 게 아니라 토익 말고 다른 쪽의 니즈, 수험생들 내지는 지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킬 게 없나라고 고민하던 참에 또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 그리고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신 이유가요 다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GTLF 강의를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라는 건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GTLF라는 어떤 강의의 전문 강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색들도 해보시고 하셨죠, 그죠? 그럼 뭐 누군가 이렇게 선생님이 GTLF 강의 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죠,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GTLF라는 시험 자체가 꽤 오래된 시험이거든요. 오래된 시험인데 그것만 쭉 연구를 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영역을 구축한 선생님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일단 제가 토익으로 성공한 강사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GTLF라는 이름으로 제가 어떤 레벨에 오르는 강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GTLF를 제가 왜 얘기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보통 GTLF를 논할 때 레벨이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레벨이란 말. 그죠? 레벨 1, 2, 3, 4, 5까지 있는 GTLF 시험입니다. 레벨이란 말을 빼놓을 수 없는데 자, 여기서 보이는 자, 레벨 2. 레벨 2를 언급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래요. 그렇죠? 레벨 2라는 게 결국에는 GTLF라는 어떤 시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죠. 왜 레벨 2예요? 그렇죠. 그래요. 요구하니까요. 요구하잖아요. 무슨 시험에서? 세무사?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 그죠? 레벨 2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레벨 2. 그래서 레벨 2라는 시험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 레벨 2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일단은 GTLF를 얘기하는데 GTLF라는 시험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GTLF 중에서도 레벨 2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니즈,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화면 잠깐 보시죠. 보세요. 자, 레벨 2 시험 문법, 듣기, 독해 총 3파트, 3파트,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법 20분 동안 몇 문제? 20분 동안 26문제. 적지 마세요. 적지 마.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안 적어도 돼. 알겠죠? 아니다. 좀 적어요. 지금 보니까 좀 졸릴 것 같네. 좀 졸리신 분들 좀 적으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알겠죠? 지금 보니까 약간 졸음이 있는 사람이 한두 분 있어. 오하다 왔어요? 공부하셨죠? 그죠? 자, 좀 적어. 그러면 그래요. 적어도 돼. 지금 쌩쌩한 사람들은 적지 말고 그냥 보세요. 집중해봐. 자, 20분 동안 26문제. 자, 시험 출제 유형은 시제, 가정법,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요구, 제한, 명령, 당위 등의 범위에서 출제가 된다. 다시. 시제, 크게. 시제. 읽지 마. 됐어, 알았어. 미안해. 읽지 마. 자, 다시. 자, 체크하세요. 시제, 가정법,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요구, 제한, 명령, 당위 등의 범위. 이 정도 일단 알고 계세요. 자, 듣기. 30분 동안 몇 문제? 그렇지, 26문제. 30분 동안 26문제. 독해. 총 40분 동안 approximately, 사실 약이에요, 약. 40분 동안 28문제. 자, 총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파트당 10분 정도를 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레벨 2 시험 보셨어요?
레벨 2? 본 적 있어요? 언제 봤어? 지난달이요? 점수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안 나왔다고 할 거죠? 아직? 아직 발표 안 됐어요? 자, G12 중에서. 자, 또 그 중에. 자, 일단 첫 얘기가 뭐였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자, 토익 강사입니다. 제가. 그렇죠. 이름이 뭐라고요? 네, 엄대섭 강사입니다. 검색해 보세요. 나름 유명해요, 저. 나름 유명해요. 돈 좀 많이 벌어요, 저. 유명해. 자, 엄대섭이라는 토익 강사예요. 그죠? G12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언제? 10년도 됐어요. 더 됐어요. 10년도 훨씬 됐습니다. 그 전에 G12 다 가르쳐 봤어요. 근데 그래, 맞아요. 토익이 돈이 더 잘 벌렸으니까 G12 버리고 토익 가르친 거예요. 저 G12 아주 옛날부터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근데 자, 아무튼 토익으로 어느 정도 지금 돈을 버는 강사가, 네임밸류가 있는 강사가 왜 지금 G12를 가르치느냐? 자, 지금 G12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그죠? 시작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 잡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자, 그리고 G12의 첫 번째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부터 얘기했어요? 레벨 2. alright, 레벨 2. 오케이? 자, 레벨 2. 무슨 파트? 그렇지. 문법, 듣기, 독해, 세 파트. 그죠? 자, 다음 이제. 자, 그럼 세 번째 얘기네요. 자, 엄대섭 그리고 G12 레벨 2.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얘기. 자, 뭐예요? 그렇죠. 그래마. 뭐? 문법. G12 문법. 자, 문법. 자, 정말 G12 문법은 점수 올리는 게 간단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좀 읽을게요, 이건요. 네. 예전 문제들은 분명 그랬어요. 지금도 만약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누군가가. 그죠? 자, 거짓말이에요. 왜? 시험 안 보는 사람이야. 시험 안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G12 문법은 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전엔 그랬으니까. 알겠죠? 요즘엔 시험 안 보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시험 안 봐요. 내 시험 볼 것 같아요? 내 G12 시험 왜 봐? 저 안 봐요, 시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알겠죠? 왜? 다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죠? 강사 혼자서 강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셔야 돼. 알겠죠? 연구진들, 뭐 출판팀들 다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 도와줘요. 그래서 매번 시험 매번 확인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나왔는지 매달. 그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달라졌어요. 예전 G12 그랜마가 사실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왜? 저도 가르치면서 솔직히 돈을 떠나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왜? 너무 쉬워.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이걸 왜 가르치고 있지? 재미도 없는. 너무 재미가 없다. 아니 뭐 가르치면서도 좀 보람도 있고 나도 좀 배워야 되는데 너무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좀 바뀌었어요. 자, 요즘 문제들은 좀 바뀌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많이 바뀐 건 아니에요. 재밌게 바뀌었어요. 좀 재밌게. 자, 문법 문제들의 최근 경향을 보면 단순히 특정 문법 요소의 형태적 암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뭐 나오면 뭐 외우세요. 보기에서 뭐 보면 그거 외우세요. 그게 답이에요. 웬만한 뭐가 답이에요.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렇죠? 지금도 통하긴 해요. 분명히 그런 말이 있죠. 그거 없으면 재미없죠, 공부할 때. 그죠? 그거 들으려고 하잖아, 사실. 그죠? 근데 그 암기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며, 여기서 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이다라는 말은 사실 좀 과장됐어요, 오히려.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꽤 많으며 의미적 접근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유는요. 자, 이 이유는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롤백 할게요. 자, 문법 파트가 20분 동안에 몇 문제예요? 26문제를 풉니다. 자, 20분 동안 26문제를 푸는 G12 문제. 우리 토익 좀 공부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토익. 그렇지? 우리 토익에서 문법 문제 풀 때 보통 한 문제당 걸리는 소요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G12랑 비교해 본다면 사실상 이 G12 26문제를 20분 동안 푼다는 거 사실 그렇게 아주 촉박한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아주 촉박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의미적 접근을 요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암기만으로 풀지 마시고 이게 해석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지만 조금 더 안정된 점수를 갖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G12는 뭐다? 네, 문법이에요. 단순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자, 정리하세요. 제 이름은 뭐? 네, 엄대섭입니다. 엄대섭. DS, just call me DS. 그냥 DS라 불러주세요. 엄대섭이고요. 무슨 레벨? 레벨 2. alright, 그죠? 레벨 2. 레벨 2에 뭐? 그래머, 문법. 문법이라고요. G12는 레벨 2 그리고 그래머, 문법이라고요. 자, 정말 G12 문법은 점수 올리는 게 간단할까요? 시제만 보더라도 자, 시제 혼합된 시제 형태가 꽤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지 않고 형태만으로 답을 골라요. 예를 들어서 앞에가 현재야. 그럼 뒤에도 현재겠지. 왜? 시제 일치니까. 앞에가 과거야. 뒤에도 과거겠지. 왜? 시제 일치니까. 그죠? 틀립니다. 다 틀린다는 건 아니고 일부 틀린다고. 틀려요. 알겠죠? 자, 대부분의 문제들이 의미적으로 접근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알겠죠? G12 언제 봤어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래서 예전에는 문법 26 문항에 대해서 주어진 20분이라는 시간을 다소 여유 있게 쓸 수 있었지만 최근 문법 파트 경향은 신중한 시간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할 거예요. 그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법 점수를 올려라. 알겠죠? 다시 해볼까? 자, 레벨. 자, G12는 레벨. 네, 2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레벨 2죠. 다음에 레벨 2는 뭐가 포인트라고요? 네, 그래머, 문법 포인트고요. 이 문법 점수를 올려라. 오케이? 자, 듣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독해로 가려 해요. 독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대충 좀 아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듣기 너무 어려워요. G12는 듣기가 지옥입니다. 좀 아는 사람이 있죠. 그런 줄 알았어요? G12 듣기가 어려웠던지? G12 듣기가 원래 어려웠던 건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어. 응? 아는 분이에요. 응? 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 꼭 물어봐요. 독해로 가려 한대요. 자, 독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해당 지문에 대한 친밀도. 지문을 좀 알아야죠. 근데 그 지문을 안다는 게 영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지문의 내용이 내가 어디서 봤던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런 말? 그 친밀도. 하지만 그 얘기는 오해 소지가 다분하죠. 왜? 다독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 어떤 해석할 때 그 내용이 친밀도가 생기려면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 아니야.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독서 중에 다독이죠. 다독을 강조해요. 그죠? G12 수험생들의 대상층을 잘 모르고 그냥 짓거리는 얘기죠. 왜? 아니, 여러분들. 자, 토익 공부 해보셨죠? 솔직히 토익 공부 해보신 사람. 그치? 절반 이상 되죠. 그치? 그럴 거야. 그렇죠? 한번 여쭤볼게요. 토익 공부하다가 왜 G12 넘어왔어요? 그렇잖아. 그지? 그거예요. 그지? 점수 안 나와서 그런 거죠. 토익 700이 안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다 안 되니까 에이, G12 가보자. 오신 거 아니야? 우리 솔직히 집시다, 여러분들. 그죠? 맞잖아요. 아니, 안 그러신 분도 있어. 알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그러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토익이 가장 쓸모가 많은 시험이죠. 왜? 여러 군데 다 쓸 수 있잖아. 꼭 이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취업이라도 하려면 토익 점수가 필요하지. 사실 누가 G12 인정해줘? 사실 대부분 사람들 모르는데. 사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G12는 검색률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토익에 비해서는. 그죠? 자, 그런 사람들한테 다독을 강조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G12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상층을 전혀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다독의 조건에는 결국 배경 지식이라는 부분, 어휘, 해석 능력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과연 독해 가능할까요? 자, 정리할게요. 다시. 제 이름은 엄대섭. G12는 레벨 2. 레벨 2 중에 그래머, 문법의 점수 상승, 그리고 독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간 투자가 절대적인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국내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토익을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아까 한 얘기죠? 시간을 아끼면서 최대한 G12 독해를 공략하는 방법은 지문이 아니라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여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어느 정도 구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시간을 아끼면서 최대한 G12 독해를 공략하는 방법은 지문이 아니에요. 지문 아니에요. 지문이 뭔지 알죠? 글 아니에요. 글 아니야.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 중에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겠다 없겠다. 그 문제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어느 정도 구별해서 풀 수 있는 문제에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지문이 아니에요. 지문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밀도가 있는 지문이 나오면 땡큐인 거고 아니면 절대로 그걸 공략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걸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셔야죠. 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왜 토익하지? 왜 G12 하고 있어? 그렇죠? 토익 강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에요. G12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자, 듣기는 그래도 해야 될까요? 해야죠. 듣기 안 할 수 없어요. 듣기 어려워요. 네, 해야 됩니다. 듣기 해야 돼요. 다만 토익 듣기에 비해 월등히 어려운 방식이에요. 기존에 토익 공부를 했던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요. 그래서 위에 독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듣기, 독해 공통점이 뭐예요? 듣기와 독해의 공통점. 독해와 듣기의 공통점. 그렇죠. 지문 혹은 듣기의 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뭐에 포인트를 둔다? 문제 유형에 포인트를 둡니다. 문제 유형을 먼저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알고 시험장에 가시면 돼. 그리고 풀 문제에만 집중하시면 돼. 못 푸는 문제 찍어서 맞으면 그냥 땡큐일 뿐이야. 틀려도 아쉬운 거 없어요. 자,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 듣기 지문을 통해서 어휘와 독해 공부를 같이 하겠다는 의지만 가 있으면 돼요. 자, 워낙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다시 듣기 지문을 통해서 어휘 공부 같이 합시다. 어휘 공부 같이 하시고 독해 공부를 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문법의 문제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의 문제 유형입니다. 자, 다음 유형만 확실히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할애할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시제. 크게. 시제. 여러분 전반적으로 크게 읽으라니까 쪽수로 하시는구나. 쑥스러우세요? 읽으라고 하니까? 자, 시제. 자, 문맥에 맞는 동사의 시제. 단순 완료 진행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일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용어 자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쭉 읽을게요. 가정법. 다시 크게 가정법. 알지 마. 가정법 현재 과거 완료와 if가 생략된 가정법. 조동사 will, can, may, should, must. 접속사 등위, 상관, 종속 접속사.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right? 됐어요. 못 외워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아? 됐어. 이게 G12 문법 유형입니다. 자, 우리 기출 예상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자,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문법 문제 몇 분에 푼다고요? 그렇지.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전체로 몇 문제라는 거, 그리고 그걸 몇 분 안에 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문제. 자, 진도 확인할게요. 자, 우리 데이 1 문제. 자, 그 문제들을 자, 펼치세요. 자, 펼치세요. 오케이. 자, 준비됐죠? 몇 문제 보여요? 보이시죠? 자, 26문제, 26문제 보이시죠? 그 중에서 딱 절반만 풀 거예요. 절반만 딱 풀 거야. 절반만.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그러면? 그렇죠. 12번까지. 지금. 자, 그러면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겠어? 아까 몇 분이라고 했어요? 에헤이, 또 까먹었어. 그쵸? 그 절반 시간 내에 푸시면 돼. 자, 정해진 시간 내에 먼저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할 때, 자, 우리 교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재 놓고 복습하셔야 되잖아. 제 강의를 반복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죠? 교재를 놓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해석부터 보고 답을 다시 골라봐야 돼요. 다시. 자, 문제 먼저 푸는 거예요. 시간 내에 딱 풀고. 그 다음에 바로 채점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채점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부터 보고? 해석부터 보고 답을 다시 골라야 돼요. 해석. 뭐로 써 있을까요? 그렇지. 우리말로 써 있잖아요. 우리말로 써 있는 해석을 보고 답을 다시 골라보세요. 이때 앞서 푼 문제와 답이 달라질 때는 절대 앞서 쓴 답을 수정하지 말고요. 수정하지 말고 답을 한 번 더 옆에다 기재해 주세요. 정답을 확인하고 해석을 하면서 정답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오답 노트로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수업이 여러분 보게 될 시험날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오늘 배웠던, 자, 오늘은 12개를 배울 거야. 자, 26개 문제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절반 12개를 배울 건데요. 26개의 문장을 확실히 복습해야, 26개의 문장을 확실히 복습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자, 일단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 GTLF 공부의 핵심은 뭐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문법. 다시 크게. 문법과 복습. 알겠죠? 많이 푸는 거 아니에요. 많이 풀 필요 없어요. 왜? 저랑 같이 공부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GTLF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알겠죠? 지금 바뀌어진 GTLF 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책과 강의가 없다는 점에 포인트를 들고, 알겠죠? 저 또한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큰 명성과 그리고 돈을 벌고자 여기 앞에 섰거든요. 자, 그러려면 저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확실한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교재의 문제들입니다. 100%예요. 알겠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습만 하면 무조건 끝냅니다. 알겠죠? 네. 가급적 시험 보기 전까지 여기 26개 영문, 자, 영어 문장이죠? 자,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문제 먼저 푸세요. 자, 우리 문제 안 풀고 오신 분들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풀고 오시고요. 자, 문제 풀고 이 강의 바로 플레이 또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푸셨죠? 그죠? 네. 자, 우리 인강 듣고 계신 분들, 자, 문제 아직 안 푸신 분들, 자, 문제부터 풀고 다시 플레이 누르세요. 자, 아직도 문제 안 풀고 그냥 이걸 보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가 직접 문제 풀고 플레이 버튼 누르세요. 네, 여기까지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자, 1번입니다. A, B, C, D. 보이시죠? 그죠? 자, 아니야. 괜찮아. 답 그렇게 막 성급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뭐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자, 지문의 길이가 이 정도예요. 쫄죠? 그죠? 문장의 길이가 꽤 기네요. 그죠? 짧지가 않네. 꽤 기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꽤 기네요. 응? 꽤 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돼? 자, 일단 가장 초보자들이 저리는 실수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밑줄부터 치는 거지. 이렇게 쭉 계속해서, 그죠? 이렇게 막 분신사바, 그죠? 막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시간 내 문제 못 풀어요. 안 돼요. 그리고 답 맞추는 거 아니에요. 못 풀어. 맞출 수가 없어. 그렇게 풀면요. 그리고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응? 오케이. 그렇지. 뭐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뭘 보는 거야? Will have been speaking. 그 다음에 has spoken. C번에 is speaking. 그 다음 D번에 was speaking. 오케이? 아, 좋아. 그치? 각각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Will have been. 그 다음에 ing.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will이 뭐예요? 그렇죠. 미래.
거기다가 have been이니까 완료.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 괜찮아요. 계속 듣게 될 말이니까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이 말 자체를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죠?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미래 완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처음 들으신 분들 will have been, 그죠? will have been 여기까지 미래 완료에다가 또 ing를 붙였네요. 그 뭐예요? 그치, 진행이네, 그치? 미래 완료 플러스 또 진행까지. 그 다음에 has spoken, 현재 완료. 그렇지, 현재 완료. 그 다음 C번에 is speaking, is speaking 비동사 플러스 ing 뭐예요? 현재 진행, 현재 진행. 그 다음에 D번에 was speaking, was ing 뭐예요? 과거 진행, 과거 진행.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미래 완료 진행. 다음 현재 완료.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이거 뭐예요? 과거 진행. 그죠? 아, 뭐 묻는 문제예요? 뭘 물어? 그렇죠. 시제를 묻는 문제죠. 그치? 그래서 난 ABC들을 먼저 보고 이게 시제를 묻는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겠다. 좋아요. 네, 그것도 방법이야. 좋아요. 그것도 옵션 1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히. 네. 그럼 어딜 봐야 될까? 자, 확인해 주세요. 여기 뭐가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점, 이게 뭐예요, 이게? 얼굴에 점이야? 마침표. 그죠? 마침표. 영어로 period. 마침표. 여기 마침표가 있네요. 그죠? 그럼 적어도 이 문장이, 자, 이 문제가 한 문장은 아니란 얘기네요. 자, 여기서 문장이 하나 끝났고, 여기서 또 문장이 시작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침표가 여기 있네. 자, 이거부터 확인해 주세요. 자, 이거 안 봐도 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먼저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토익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거 먼저 봤죠, 그죠? 그지? 좀 달라, GTF는요. 좀 달라. 봐도 되는데, 그지? 봐도 되는데, 문법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이것부터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 문법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이것부터 보고 준비를 하는 게 이 정도는 가능한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자, 제가 제안하는 거 잘 들으세요. 굳이 이거 안 봐도 돼요. 이거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요. 알겠죠? 안 봐도 돼. 뭐가 먼저라고? 자, 문장 구별하세요. 문장 구별해. 됐어요? 문장 구별해.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 여기까지 뭐라고요? 한 문장이죠. 자,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묻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몇 번째 문장이었어? 네, 두 번째 문장이었죠. 두 번째 문장이었어. 그죠? 자, 그 두 번째 문장을 먼저 봅니다. 먼저 보시면 돼. 볼게요. The veteran legislator blank. The veteran legislator가 어땠대요? blank. 어땠대요? blank. 해놓고 before the Green Thumb Society. before the Green Society. Green Society 앞에서 뭘 했대요? 자, when 확인할게요. when. 자, when 확인할게요. when he suffered. 자, 시제 확인하세요. 뭐가 보여? 그러네요. 자, 과거. 보이시죠? 과거. 보이시죠? He suffered a massive heart attack. heart attack. 그치? 심장이 attack. 심장 발작. 그죠? heart attack. 그가 heart attack을 겪었을 때 어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뭘 했대요?를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고? 지금 천천히 한다고 지금 궁시렁대는 거지, 지금? 아니야? 나중에 엄청 빠를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죠?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두 번, 세 번 얘기를 안 하려고. 왜? 나중에 또 두 번, 세 개 하면 더 지겹잖아. 그치? 알겠죠? 일부러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뭘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바꾸세요. 알겠죠? 자, 지금 제가 빨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거든. 이 G12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문장 두 개 있고요. 자, 이 문장 하에서 포인트가 뭐 있었어요? 자, when 다음에 과거 시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하라고? 해석하세요. 해석이 안 되면 그렇지, 해석이 안 되면 찍어야죠. 그렇지? 해석할 수 있으면 하라고. 왜?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야. 충분해. 20분에 26문제 풀면 돼. 시간 남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막 급하고 그러지 않아. 절대로. 알겠죠? 이 정도 해석할 시간 충분히 있어요. 응? 1초에 한 문제씩 풀 필요 없어, 그렇게. 자, 조금 확인할게요. 자, 이 조건도 확인했죠? 이건도 확인했죠, 그지? 이거 확인했죠? 그지? 자, 이제 다시 봐야 돼. 이제 어디를 봐야 돼? 앞문장 보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요 빈칸이 보이는 문장을 먼저 읽으라는 것 뿐이에요. 먼저 읽으라는 것 뿐이야. 그죠? 자, 왜 이걸 먼저 읽어야 되느냐? 해석이 전혀 안 돼. 요 문장의 해석이 난 전혀 안 돼. 이제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찍으라고. 못 풀어. 해석이 전혀 안 되면 그냥 골라야 돼요. 뭘로? when 다음에 suffered. 뭐가 보여요? 과거 보이죠? 요거랑 가장 연관이 나오는 것 같은 거 찍는 거야. 그거 찍는 방법도 가르쳐 줄게요. 걱정하지 마.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 가르쳐 줄게. 알겠죠? 왜? 해석이 안 되면 찍어야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해석이 좀 됐죠? 뭐 심장 발작, 하트 어택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린 덤 소사이어티 앞에서 뭔가 했다. 레지슬레이터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죠, 그지? 그런 사람들은 요 앞으로 잠깐만 가세요. 잠깐만 가. 잠깐 가시고, environmentalists worldwide are mourning the untimely death of Senator John Bailey, author of the Greenhouse Emission Law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잠깐 확인하세요. 뭐가 보여? 뭐가 보여? 그렇죠. 현재 시제 보이세요? 잘 봐. 여기서 현재 시제 보이고요. 자, 여기에 무슨 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when 다음에 무슨 시제가 보였어요? 과거 시제가 보였네요. 그죠? 요거를 조금 연결을 지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한 문제라도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뭘? 문법은. 왜? 여러분들은 듣기와 독해를 버립니다. 응? 여러분 듣기와 독해를 버리셔야 돼요. 왜? 안 되니까요. 안 돼요. 미안해. 미안해. 깜짝 놀랐네. 그죠? 아니야, 미안. 듣기와 독해가 힘드니까. 그래, 좀 더 완화. 지금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구나. 듣기와 독해를 어느 정도 못할 것 같으니까 문법은 가급적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찍으면 안 돼요, 원래. 알겠죠? 공식으로 외워서도 안 돼. 왜?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 사람들 몇 문제 틀리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적당히 문법 맞고 독해와 듣기에서 적당히 맞고 그래서 점수를 올리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내가 허용하지 못합니다. 왜? 듣기와 독해를 할 시간이 여러분은 없을 거야. 없어요. 공부 안 할 거잖아. 왜? 그렇지. 그 공부할 거 아니야. 그 세무 공무원 공부하면서 회계사 공부하면서 마음이 쫄리잖아요. 그죠? G12에도 전혀 못해요, 여러분 100%. 그죠? 그지? 못해. 듣기와 독해 못해요, 여러분들. 자, 인바이러멘털리스트들이 지금 모닝하고 있대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답니다. 현재. 자, 이 사람이 뭘 했을 때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켰대요. 라고 하는 연결이 있습니다. 앞에 현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제,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연결합니다. 자, 일단 정답 이제 볼게요. 자,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 D번이었습니다. 좋아요. 맞았지? 아, 좋아. 이게 끝이야? 아니라고. 맞았다는 게 다가 아니야. 특히 이런 사람들. 자, 뒤에 suffered. 이게 과거니까 과거에 해당하는 워즈를 골랐더니 맞았다. 됐다.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왜? 나중에 틀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오늘 공부했던 게 오히려 역효과인 거잖아. 왜? 무조건 외울 거 아니야. 뒤에 과거면 앞에도 과거. 과거. 무조건 다. 이렇게 외울 거죠? 안 된다고. 왜? 나중에 틀린다고. 왜? 점수 안 나온다고. 왜? 나도 손해니까. 그죠? 지나가면 안 돼. 자, 지금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심장마비를. 그렇지. 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 연설을 했을 때는 언제야? 그쵸. 이미 지금 죽은 거고. 그치? 지금 그 어떤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당시를 회상하는 게 과거죠. 근데 어떤 사실로 그가 죽었느냐면 그가 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was speaking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심장 발작을 일으켰던 거죠. 과거 연결되어 있는 게 맞군요. 그죠? 그래서 답이었던 거야. 여기서 자세히 들어가면 더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 아, 이거는 안 되나? 이런 식의 자세. 그렇지. 이거 B번 쓰시면 손 들어봐. 그렇지. 있죠? 왜? 왜 B 썼어요? 왜? has spoken. 왜 썼어? 이게 무슨 완료? 현재 완료. 그렇지. 됐어. 자, 현재 완료. has spoken을 왜 못 쓰느냐? 이런 의심도 했어야 돼. has spoken을 왜 못 써요? 여기서 답이 지금 D번 was speaking 맞았어요? 맞았네. Great. 맞았어. 그치? 그러면 has spoken은 왜 안 돼? 설명해봐.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설명을 해야지 저한테. 왜? 다음번에 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리라고. 안 틀려야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응. 설명 못하면 이 문제를 맞은 게 아니야. 그냥 찍어서 맞은 거잖아. 난 지금 이 시간에 찍어서 문제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 비슷한 문제가. 알겠죠? 똑같이 안 된다고. 자, 일단 has spoken은 뭐예요? 네,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has spoken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뭐예요? 그렇죠. 과거에 어느 때 뭘 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즉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다음에 말을 했었어야 돼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 말하고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일으켜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이 D번 was speaking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다시. 자, 좀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왜 빨리 안 넘어가나 싶지, 그치? 답만 불렀으면 좋겠지? 그럼 제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강의 듣지 마. 저 문제집 사가지고 그냥 막 풀어. 그냥 풀고 틀린 것만 확인하고 시험장에 가봐. 그죠? 점수 안 나올 거야, 분명히. 다시 한번. 자, 문제 푸는 거야. 일단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여러분, 풀 때는 시간 재놓고 쭉 풀어야 돼. 정확하게.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어야 된다는 걸 정리를 다시 하세요. 자, 문장 2개 있다는 거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 이 빈칸 위주로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되는 것까지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 보기 중에서 자기가 좀 의심이 되는 보기에 오류가 왜 오답이었는지, 왜 B번이 안 됐는지 정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그게 정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자체, 이 문장 자체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세요. 알겠죠? 지금 한 문제지만 문장이 몇 개예요? 2개씩이죠? 그대로 다 외우세요. 이런 다음에 문제 푼 다음에 해석 보시고요. 다시 푼 다음에 또 외우시고요. 알겠죠? 그렇게 제가 지금 준 문제, 문법 문제를 그대로 외우시면 단어 공부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알겠죠? 문법 책 사가지고 따로 GTLF 문법 공부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언제든지 그렇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 누구한테? 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번 몇 번이에요? 자, 정답. 네, B번이었습니다. 확인할게요. 뭐 있어요? next month. 무슨 뜻이야? 다음 달에. 자, next month. 다음 달에. 다음 달이 되면 그녀는 for 15 years, 15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는 게 됩니다. 다음 달이 되면 그녀는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하는 게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다음 달까지 해서 15년 동안 일하는 것이 된다. 할 때 뭘 쓴다고요? will have been ing. 아까 봤던 뭐예요? 미래 완료 진행을 쓰는군요. 그때 미래 완료 진행을 쓰는군요. 미래 완료를 쓰는군요. 자, 오늘로부터 다음 달까지가 되면, 그죠? 자, 다음 달이 되면 15년 동안 여기서 일해 온 것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미래 완료라고 하는군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래 완료라고 하는군요. 됐어요? 자, 100% 이해 안 되시죠? 괜찮아요. 또 할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 보시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자, 그 앞에 가보세요. Beginning as a secretary for Coppers and Randall, Jody is now. 보이시죠? 자, 뭘 썼어요? 이번엔 현재 시제를 썼네요. 자, Jody는 지금, now, the director of acquisition, and she's well. 또 현재 시제가 보이죠?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나오다가 그 현재 시제에서 다음 달이 되면은 15년 동안 일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재 시제에서 어느 시점까지 그 미래의 상태를 쭉 연결할 때 무슨 시를 쓴다? 미래 완료 시를 쓰면 된다라는 것이 보이네요. 그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 나오면 미래 완료로 연결시킨다란 말이 되는군요. 됐나요? 해석 있잖아, 그 뒤에. 해석을 못 찾았어. 해석은 그 뒤에 있어요. 그죠? 해석 봐요. 괜찮아. 해석 봐. 알겠죠?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해석까지 볼 시간은 없네, 지금. 자, 그 다음. 자, 3번. 자, 뭐가 보여요? 자, 마침표 하나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If only she had been true to her vision, she blank on TV by now. 그죠? 이거를 이제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외울까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가 뭐예요? 과거 완료. 그죠?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어 플러스 이게 보인다. 그래서 답을 몇 번 쓸까요? 그렇지. 정답 몇 번? 자, 이제 정답 C번. 그지? 그죠? 잘 맞췄어. 그렇지. 공부했어. 공부한 거야. 공부했으니까 맞춘 거야. 그렇지?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 알겠죠?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명심하시라고. 자기는 정말로 안 틀릴 것 같은 문제를 나중에 틀리는 거야. 왜? 그냥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외우기만 했어. 자, 뭐가 보여요? 맨 끝에. 평상시 신경도 안 쓰였던 게 꼭 시험장에서 보이거든요. 자, 맨 끝에 보세요. 뭐가 보여? By now. 자, by now가 뭐야? 지금쯤이면 by now. 그죠? 지금쯤이면 by now. 그지? 무슨 시제 같아요? by now. 지금쯤. now. now. 무슨 시제 같아? 현재 같지? 현재, 그지? 그럼 다시 생각해봐. 이 현재라며 이게 현재라며 그녀가 뭐뭐에 true였었기만 했었더라면. 자, 일단 해석은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안 보는 거야, 지금. 이 자체 해석도 어렵기 때문에 찍는 거야, 이제. 그죠? If she had been true to her vision. 이거 좀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지? 자, 그녀가 그녀의 비전에 true 했었기만 했더라면, 말이 되나? 했었기만 했더라면 지금쯤은 TV에 나왔을 텐데 지금 현재의 과정은, 현재의 가정은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죠.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죠.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she 그다음에 could have pp. could have pp는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과거 사실의 가정인데, 그러면 지금 안 헷갈리는 사람들 나중에 헷갈린다는 거지. 그냥 이거는 지금 아까 문제 풀 때 오직 이것만 보고 문제 딱 풀었거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시험 때 갑자기 뭐가 보여? by now가 딱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 멘붕이 되죠. 어떡하지? 뭐지 이거? 갑자기, 그죠? 꼬이는 거지, 그지? 차라리 보지 말든가 끝까지. 그래서 공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딱 자기가 본 것만 보고 그냥 찍으셔야 돼요. 알겠죠? 감수를 하고. 알겠죠? 근데 그게 쉬운가요? 안 되지. 자, 이거부터 읽으세요.
by now. 다 같이. by now. 그렇죠. by now. 오케이? 자, by now는 네, 현재가 아니라 과거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by now는 과거 사실이었어요. 알겠죠? 이게 now는 현재가 맞지만 by now는 과거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헷갈리죠? 그치? 외워. 일단. 자, 지금쯤 TV에 나왔었을 텐데. 알겠죠? 이 자체가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연결시켜주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그냥 C번이 맞았어요. 알겠죠? 고치지 말고 또 부랴부랴 A번인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잠깐만 위에 확인하실게요. 자, 위에 잠깐 확인하면 Sarah, 그다음에 뭐 했어요? had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가 그렇지. 과거 완료. 보이시죠? had 플러스 pp가 과거 완료. 보이시죠?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컴마, 그다음에 but, her parents, 그다음에 urged.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다시 한번요. 과거 완료는 가장 과거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뭐가 되겠다는 꿈을 꿨던 게 제일 먼저 있었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설득한 것이 그 다음 사실이니까 과거를 썼고요. 그죠? 거기다가 그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연결시켜준 마지막 문장의 정답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다음 4번이요. It obviously benefits industries and consumers as packaging material. blank posing a threat to worldwide. 해석돼요? A번에 however, B번 while, C번 therefore, D번 nevertheless. Alright? 자, 분명 아까랑 좀 분위기가 다른 문제네요. 정답부터 갈까요? Okay. The answer is 정답? 네, B번 while이었어요. 맞은 사람. 좋아. 설명해봐. 왜 while이야 답이? 그렇지. while 뒤에 뭐 있어요? ing. 그렇지. 그렇게 외우시라고. 외울 때는 차라리. 그리고 시험장에 가 그냥. 알겠죠? 외워도 돼요.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외우라고. 대신 그렇게 외운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렇게만 외우라고. while 플러스 ing. 다른 걸 해석하면 안 돼. 왜? 시험 때 더 헷갈리기만 해. 그러니까 외워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냥 외운 것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 알겠죠? 왜? 분명히 몇 개는 맞아요. 틀린다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그걸 적으세요. 알겠죠? 지금 적어봐.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가급적이면 틀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뭘? 이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틀리지 말자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요. 자, 이 컴마 보이시죠? 자, 마침표지. 그치? period. 마침표 보이시죠? 자, 여기 마침표 보이시죠? 마침표. 자, 일단은 요거는 마침표 뒤쪽만 먼저 확인할게요. It obviously benefits industry and consumers as packaging material. 그죠? Obviously benefits. 자, 이게 동사네요. 동사예요. 그죠? 동사야. 자, 그것이 뭐뭐와 뭐뭐에 뭘 한다. 이런 정도 해석이에요. 해석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blank ing, a threat to a wildlife. 동시에 wildlife에게는 threat, 피해를 끼친다 정도 해석인데요. 자, 해석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자, 이럴 때 뭘로 이 두 문장을 연결시키느냐란 말이었습니다. 알겠죠? 이랬을 때 앞에 있는 사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실이 서로 상반되는 얘기면서 우리말로 반면에 한편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정도의 해석을 가리키면서 자, 동시에 뒤에 이 말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주어 플러스 비동사. 그럼 뭐예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ing. 이걸 뭐라 그래요? 현재 진행꼴이라고 하네요. 그죠? 이럴 때 이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랑 동일하고 자, 이 비동사를 같이 생략을 해줄 수 있다면 뭐만 남아요? ing만 남을 수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 접속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while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뭐라고요? 뭐뭐 하는 반면에, 반면,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정도의 해석도 되죠. 알겠죠? 이 while은
접속사로 뒤에 원래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시 탈락이 되면 뭐가 남는다고요? while 다음에는 이렇게 ing만 덩그라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응?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자, 마침표가 여기 보이네요. Starting today, 오늘부터 he blanked to more than 50 high schools to give a series of lectures on it. 오늘부터 그는 50여 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lectures, 강연을 한다. 돌아다니면서. 그죠? travel, 돌아다니면서. 뭘 써야 되나요? 그죠? 그지? will be traveling, travels, has been traveling, has traveled. 다시 한번요. 언제부터? starting today. 오늘부터. 됐나요? 자, 그 위에 잠깐 볼게요. Biologist Charles Bentley, widely known as Professor Gator, has sparkled. 해서 무슨 시제가 보여요? 현재 완료가 보이죠, 그죠? 이 사람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현재 완료가 보이죠. 자, 그래놓고 오늘부터래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놓고 오늘부터 그는 50여 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러 다닌대요. 골라야지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제. 해석 더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들 정말 잘하는 거야 해석. 자, 해석을 이 정도로 더 이것보다 더 자세히 해석하면 여러분 해석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자, 해석은 우리 해석서 꼭 참고해 주세요. 자, 5번입니다. 정답부터 확인할게요. 이제 정답 A번이죠. Will be traveling이었습니다. 뭐가 포인트예요? Starting today. 오늘부터니까 이제 뭐 할 거야? 지금 말 벌써 답이 나왔죠. 오늘부터 할 거야죠. 오늘부터 할 거죠. 그럼 뭘 쓰면 돼? 미래 시제를 쓰면 되죠. 미래 시제. Will be traveling. 오늘부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starting 안 보고 뭐만 봐요? today를 보죠. today는 오늘이죠. 오늘이 뭐야? 현재 시제. 그럼 뭘 골라? B를 고를 수 있죠. 아니라고. starting today. 전치사 starting 뜻이 뭐라고요? 뭐뭐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뭘 할 거다. 무슨 시제? 미래 시제를 써야 되겠네요. 그 미래 시제 중에 좀 더 will 미래 시제죠. 비동사 플러스 ing가 결합되니까 미래 진행. 미래 사실 중에서도 진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부터 돌아다니면서 할 거니까요. 지금 하고 있다가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를 쓰고 미래의 진행을 포함해서 조금 더 미래 사실의 진행을 강조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돌아다닐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today가 아니라 뭐였다는 점이야? starting today였다는 점이죠. starting today. 뭐야? 오늘부터 한다는 얘기였어. 오늘부터. 오케이. 다음 6번. 자, 마침표. The company blank for a viable site for 3 years before finally choosing the coastal city of Oxnard for its stations. A번 has searched. B had been searching. C was searching. D will have been searching. 해석돼요? 안 돼?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요?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봐. 회사 알죠? 이 회사에서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이트는 알아요? 그렇지? 장소, 부지, 그지? 를 뭐 했대요? For 3 years. For 3 years. 보이세요? For 3 years. 보이세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뭐 했대? 뭐 했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앞에 보세요. 잠깐 볼게요. 앞에. The company had installed. 뭐 했어요? 현재 완료. 회사에서 뭘 설치했대요. 현재 완료. 그렇죠? 설치를 했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뭘 찾아다녔대. 찾아다녔대. 그죠? 연결돼야 돼. 이렇게. 연결돼야 돼. 연결돼야 돼요.
자, ABCD 골라봐. 몇 번? 몇 번? 오케이. 그렇지, 틀렸지? 그죠? 왜? 안 되잖아, 여러분들.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럴 줄 알았어. 어렵죠? 그치? For 3 years니까 3년 동안 찾아다녔다. 현재 완료 썼지? 그죠? 왜? 이것만 봤잖아. 그치? 틀린다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 틀리면 돼. 하나 정도 틀려도 되잖아. 왜? 어차피 하나 정도 틀려도 뭐 괜찮아. 안 된다고. 우리 수업 시간에 안 된다고. 내 문제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문제는 모르겠는데 내 문제는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 알겠죠? 문법.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세요. 문법.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라고. 알겠죠? 만점이 목표야, 여러분들. The company has installed 15 wind turbine of the coast of California. 자, 회사에서 터빈을 15개를 설치를 했대요. 설치를 한 거야. 회사에서 3년 동안 이 터빈을 설치할 자리를, 장소를 찾아다녔었어야 되겠죠. 이걸 설치하기 전에 이 사이트를 찾아다녔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럼 현재 완료보다 좀 더 전의 사실을 골라야 되겠죠. 그지? 거기다가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오려면 무슨 시제밖에 없어? 과거 완료밖에 없네요. For 3 years. 동안을 가리키는 말과 어울리려면 과거 시제가 아니라 또 과거 완료를 골라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 정도는 갔어야지. 오케이? 자, 다음 7번. His loyal customers agree that 자, 고객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All steaks가 자, 어느 가게의 스테이크가 the blank ones that they have ever had.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스테이크란 얘기네요. 가장 맛있었던 스테이크. 더가 있네요. 무슨 급?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정답 몇 번? 네, D번이었습니다. The best tasting. 자, the best. 최상급. 그리고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 tasting steak. 맛있는 스테이크까지. alright? 자, 이건 비교적 깔끔한 약간의 공식적인 문제였네요. 다음 8번. If he had only bought tickets earlier. 좀 더 티켓을 일찍 구입했었더라면 그는 게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됐나요? 아까처럼 buy now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치? 깔끔하네요. 위에 거 굳이 안 봐도 되네요. 이건 틀릴 수가 없겠네요. 그죠? 몇 번? 8번 정답은 네, C번이었습니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형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 뒤에 콤마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형이 정답이네요. could have watched였네요. 됐나요? 안 됐지? 보여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문법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법 가리키려고 했으면 이거 한 시간에 이렇게 몇 문제 이렇게 못 풀어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문법 문제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너무 외워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말만 하면 지겨우니까 문제를 풀면서 보여준 거지. 그치? 힘들죠? 괜찮아. 그냥 들어. 괜찮아요. 알겠죠? 그냥 오늘 그냥 멍하니 듣고 아 내가 망했다. 내가 지금 엉망이구나. 저 정도만 확인해도 돼. 알겠죠? 대충 이해는 가세요? 아니야? 대충도 모르겠어? 명심해. 당신은 문법만 해야 돼. 알겠죠? 왜? 지금 이 상태에서 리스닝하고 독해까지 신경 쓰면 그쵸? GTLF 공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잘못 선택한 거야. 알겠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어느 정도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나마 GTLF 공부가 제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뭐 때문이에요? 그게 오직 그래마 때문이에요. 다른 시험, 독해하고 듣기는
오히려 다른 시험에 비해서 혹은 제가 가리키는 토익 공부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잘못 생각하신 거야. 잘못 생각하신 거고. 알겠죠? 자, 그냥 들으세요. 알았지? 다 끝났어 이제. 자, 9번입니다. The new police chief stated. 과거 시제. 그렇지. That law enforcement effort to solve the city's worsening drug problem. 아우, 해석 좀 어렵네요. 자, 경찰이죠, 그냥. 경찰이 말했대요. 말했대. 그지? 이게, 그죠?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됐다고? 어찌됐건 간에. 자, 이게 중요하죠. 자, 무슨 시제라고? 과거 시제지, 그치? 이거 뭐 시제야? 자, 현재. 자, had been,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 이것도 과거 완료. 다만 요 차이는 뭐예요? had been 플러스 ing는 과거 완료 진행. 요거는 그냥 과거 완료. 다음 D번에 will have pp. 미래 완료 형태.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그렇지. 해석을 안 하면 그냥 찍어야 돼. 해석 안 하면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을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시간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26문제를 20분 안에 푼다는 게 그렇게 빠듯한 시간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또 생각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이 정도 봤죠? 이게 해석이 전혀 안 되지? 여기가. 해석이 안 돼요? 그지? 그러면 단순히. 자, 이것만 봐, 이제. 여기 자. 해석이 안 되죠, 그치? 그러면 위에 요거 읽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 이 정도가 해석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위를 보라고 한 얘기지. 여기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은 그 위를 봐도 안 돼요. 왜? 더 헷갈리기만 해.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알겠죠? 해석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보는 시야를, 그 범위를 아주 국한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 해석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단어 실력이 정말 없는 사람들은. 알겠죠? 더 보시면 안 되고 딱 보는 범위에서 딱 찍으셔야 돼. 생각하다가. 자, 새로운 경찰서장이 말하기를 Law enforcement efforts solve the city's worsening drug problem. 자, 드러그 프라블럼이에요. 드러그 프라블럼. 약물에 대한 문제점이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되고 있다. 란 말이었습니다. 자, 됐어. 골랐죠? 자, 9번 정답. A번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죠? 전혀 모르겠죠? 정말 깜짝 놀랐지? 왜? 설마 앞에가 과거 시제인데, 그치? 적어도 과거 완료 아니면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됐잖아. 어차피 틀릴 거 뭐하러 고민했어요? 빨리 찍었어야지. What I'm saying? 그죠? 자, members of the anti-narcotics police force raided a suspect drug warehouse along the waterfront입니다. 그지? 해석도 어렵죠? 만만치 않지? 그죠? 만만치 않아요. 자, 대충 하면, 자, 급습했다. 그냥 제가 몇 개만 해석해 드릴게요. 자, 약을 파는 드러그가 숨겨져 있는 warehouse, 창고를 습격을 했어요. 자, 이건 무슨 사실이야? 과거 사실이네요. 알겠죠? 자, 이번에 새로 오신 이 경찰서장이 stated, 힘주어 말했던 거죠. 말했던 거야. 뭐가? 자, 이런 노력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다. 라고 말했던 거죠. 알겠죠? 자, 이번 한 번만 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노력을 해올 거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알겠죠? 말을 했던 시점은 과거예요. 분명히 말을 했어. 알겠죠? 말을 했어. 과거에. 약물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어. 근데 그 약물을 뿌리 뽑겠다는 노력이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이 과거 사실에서도 언제 사실을? 미래 사실을 언급을 했던 거죠.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증가될 거다라고 말했던 거야. 그러면 이 과거 안에서 또 무슨 시제가 되는 거야? 미래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미래를 가리키는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꼴이 뭘 가리킬 수 있다? 미래 사실을 가리킬 수 있다. 해석이 돼야지 풀 수 있는 겁니다. 해석 못하면 찍어서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GTLF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 안 하고 맨날 공식으로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계속 짜맞추려고만 하고 있어. 누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다른 강사들이, 잘못된 강사들이, 잘못된 책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GTLF 점수가 안 나온 거죠. 가장 시간을 아끼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했던 GTLF에서 배신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 10번이에요. 자, I think that children blank more educational information from TV than ever before. 제 생각에 현재 시제죠.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TV로부터 교육적인 정보를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Than ever before. 그 어느 때보다 TV로부터 받는 정보가 많다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 좀 되죠? 그럼 살짝 위에 보세요. I'm glad. 현재 시제. 저는 아주 반갑습니다. My 7-year-old nephew often watches. 현재 시제. While live features on the TV National Geographic Channel. 그렇죠? 계속 현재 시제가 보이고 있네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이 TV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re getting, had got, will be getting, had been getting. 정답 확인할게요. 10번. 네, A번이었습니다. 됐나요? 그죠? 현재 진행. 지금 그 어느 때보다 TV로부터 교육적인 정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계속해서 시제 일치가 되고 있네요. 현재 시제, 현재 진행.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아이들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이렇게 확인하라고. 이렇게. 알겠죠? 문제 풀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지, 그치? 응. 다음 11번. 자, 이건 무려 문장이 3개네요. 자, 세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The group blank this for a month now. 이 그룹은 a month now. 지금 한 달 동안 이것을 a month now. 지금 한 달 동안 이것을 뭐 하고 있습니다. 알 것 같긴 한데 문장이 너무 짧네요. 그렇죠? 잠깐 위에 올라가세요. 그것도 어떻게? 한 단계만 위로. 알겠죠? 처음부터 읽을 필요 없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죠? 해석 실력에 아주 자신 있는 사람들. 난 해석은 정말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지? 근데 제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끌어올라가는 사람은 일단 단어 실력과 해석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실감한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침 튀겨서. 자, 바로 위에서. 자, 끌어올릴게요. To preserve its unspoiled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The town has organized citizens group watch to monitor the beach area. 뭘 조직했대요? 무슨 그룹을? 그래서 모니터를 하고 있대요. For garbage, 쓰레기를. 그래서 그 그룹에서 이것을 지금 한 달 동안 해오고 있다는 거네요. 대충 연결됐어요, 그죠? 대충. 환경 보호를 위해서 무슨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시제 확인하세요. Has organized. 무슨 시제 보여? 현재 완료. 조직을 했다는 거 현재 완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야 되겠죠. 어떤 시제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까요? 해석과 그 다음에 형식적인 포인트에 비추었을 때. 여기서 정답 확인할게요. 네, D번이었습니다. 그죠? 앞에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바로 이어서 has been actively doing.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라고. 그래야 좀 더 안정된다고. 알겠죠? 그래야 덜 찍는 거라고. 그래야 점수가 올라간다고. 어디서? 문법에서 조금이라도 더. 넘버 12, 11번입니다. Anne said to Sue, Anne은 수에게 말했어요. If you had not helped me come up with the creative back design. If
주어 플러스 헤드 플러스 PP형이네요. 그죠? 만약 네가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그 잡을 할 수가 없었을 거야. 됐나요? 위에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네요. 여기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The answer is 정답 몇 번? B번. Would not have landed. would 플러스 have 플러스 PP.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잠깐. 여기까지.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죠? 뭔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최소한? 다음 시간 안 올 것 같아. 왜? 많이 어렵나 봐. 그죠? 미안해. 내가 오늘 첫 시간에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공부 방법과 학습 방법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냥 그걸 얘기하면 좀 심심하니까 정확한 GTF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일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네요. 괜찮은데. 오늘 어려워도 괜찮은데. 왜? 정확한 걸 배운 건데. 어차피 배울 건데. 자, 제 강의의 80%가 문법 시간이에요. 나머지 리스닝과 독해는 안 하겠다가 아니야. 해요. 대신 정확한 문제를 한 세트 정도만 합니다. 알겠죠? 결국 올고지 모든 부담은 다 문법에서 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부담이 이제 기쁨과 알에 대한 희열로 바뀌면 돼요. 알겠죠? 그럼 적어도 15일, 10일. 자, 이게 이제 강의 타이틀 자체도 그렇고요. 10일 동안 공부했을 때 가장 반짝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한 달 동안 공부한다면 이 GTLF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렇죠. 레벨 2에 65점, 평균 65점이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자, 어느 정도 반복성을 느꼈죠? 그 정도가 오늘 참 좋은 시작이에요. 자, 학습 방법 그리고 GTLF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일단 잘 포인트를 잡아두시고요. 자, 복습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수업 시간에 와서 제 얘기를 듣는 이 시간만 생각하세요. 지겹죠? 조금 그치? 그랬을 거야. 저 사실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이렇게 농담도 많이 못하겠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죠? 그치? 집에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 강의를 듣는 거에만 집중하시고요. 나머지 여러분 집에서 혼자 복습할 때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뭐 한다? 오늘 나온 이 12개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을 뭐 한다? 싹 다 외운다. 뭐랑 함께? 해석과 함께.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을 보고 해석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다시 사전을 좀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본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카페 질문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